안녕하세요. 장은정 박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애 이제 30이 훌쩍 넘었는데 결혼 얘기는 꺼낼 생각도 안 하네. 대체 왜 그런 걸까? 주변에선 친구나 친척 자식들 결혼 소식이 줄줄이 들려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인사치레로 이제 댁 아이도 곧 하겠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웃어야 할지 대답을 얼버무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마음 한켠은 답답하고 또 한편으론 내가 뭘 잘못 키운 건가 하는 자책이 들기도 하죠. 특히 시골 친척이나 오래된 지인들은 옛날 같으면 손주가 벌써 초등학생이겠다 는 말까지 합니다. 듣는 부모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유를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은 30살 넘은 자식이 결혼을 미루는 진짜 이유와 부모가 도와주려다 오히려 망치는 결정적 실수들, 그리고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면서도 현명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내 아이가 결혼을 미루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부모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현실적인 이유들. 첫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요즘 결혼 비용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집값은 치솟았고 전세마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신혼집 전세금만 해도 수도권은 평균 3억에서 5억. 서울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결혼식, 예물, 예단, 혼수까지 포함하면 2024년 기준 평균 결혼 비용이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물론 소박하게 하면 줄일 수 있지만 많은 청년들은 결혼을 하려면 최소 억 단위 돈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부모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다면 모르지만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면 결혼은 꿈 같은 얘기가 됩니다. 특히 맞벌이가 아니거나 한쪽이 아직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한 경우엔 결혼이 현실적인 불가능처럼 느껴집니다. 상담실에 찾아온 한 32살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전세 대출 갚는 것도 버겁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집부터 마련해야 한다는데 그게 5년 안에 가능할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결혼은 원하는데 못하는 일이 됩니다. 둘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부모 세대는 결혼이 인생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적당한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 이 당연한 삶의 순서였죠.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해도 되는 선택으로 봅니다. 심지어 결혼보다 나를 위한 시간, 자기개발, 취미와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결혼이 목표가 아니라 옵션이 된 겁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30대 미혼 남녀의 52%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고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입니다. 상담 중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엄마, 결혼해서 애 낳으면 좋을 수 있죠. 근데 전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제 시간과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안 됐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이것이 지금 세대의 솔직한 심리입니다. 셋째, 연애 기회 감소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학교나 동아리, 소개팅 같은 기회가 많았지만 사회에 나가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연애하는 것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고 대부분은 업무와 퇴근 후 생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장시간 근무, 자기개발, 취미생활 등으로 사적인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만남의 장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건 더 이상 변명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넷째, 심리적 불안과 회피입니다. 주변의 이혼 사례, 부부 갈등 사례를 너무 많이 봅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힘든 결혼 생활을 겪는 걸 보면 결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대리 경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겪지 않아도 타인의 경험을 보고 배우는 현상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불행한 결혼을 보면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 심리적 독립의 지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성인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동안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내다 보면 결혼을 통해 독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약해집니다. 결혼이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34세 남성은 집에서 너무 편하다 보니 결혼 생각이 안 든다 고 했습니다. 그에게 결혼은 설레는 변화가 아니라 안락한 일상을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2. 부모가 자주 하는 실수들. 첫째, 무리한 재정 지원입니다. 결혼할 때만큼은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야지 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힘 닿는 데까지가 실은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는 경우라면 이건 부모도 자식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도움은 조건 없이 주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이 빚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너도 이렇게 해라. 라는 생각은 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상담 중 한 어머니가 울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집 전세금을 다 해줬는데 1년 만에 이혼하더니 집도 팔고 연락도 끊었어요. 그 어머니는 금전적 손실보다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진 게 더 아프다고 했습니다. 둘째, 억지 맞선과 과도한 재촉입니다. 이번 주에 꼭 나가봐. 그 사람 안 만나면 후회한다. 이런 말들은 자식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소개는 기회 제공 정도로만 하세요. 선택권은 철저히 자식에게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담 없이 사람을 만나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동창 모임에서 마음에 드는 집딸이 있다고 무작정 약속을 잡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들은 억지로 나간 자리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소개받은 상대방도 불쾌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부모가 하는 모든 소개를 거부했습니다. 셋째, 결혼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는 고정관념입니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여서 더 행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모 세대와 지금 세대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는 평행선만 달리게 됩니다. 한 번은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함께 상담을 왔습니다. 어머니는 너 나이 35이면 늦었어.
라고 했고, 딸은 엄마,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30분 내내 평행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넷째, 자식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큰 결정입니다. 누구와 할지, 언제 할지, 그 선택권은 온전히 자식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모는 자식의 연애 상대를 평가하고 간섭합니다. 그 사람 집안이 별로더라.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네.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다섯째, 자신의 경험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도 그 나이 때 결혼했다. 우리 때는 힘들어도 했다. 세대가 다르면 상황도 다릅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집값, 취업 경쟁, 가치관 변화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있습니다. 부모의 경험이 자식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3. 부모와 자식의 시간표는 다르다. 부모의 시계는 빨리로 갑니다. 나이 들수록 혹시 내가 못 보는 사이에 혼자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집니다. 반면 자식의 시계는 아직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시계는 시침이 빨리 움직이고 자식의 시계는 초침이 느리게 움직입니다. 둘 다 같은 시간을 살지만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식의 시계를 억지로 빠르게 돌리려 하지 않는 겁니다. 시계를 잡아당기면 고장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상담 중에 잊지 못할 사례가 있습니다. 62세 어머니와 33세 딸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얘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그 옆에서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결혼 안 하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그 순간 저는 두 사람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가득한 눈이었고 딸은 억울함과 답답함이 섞인 눈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겐 압박이 될 때 대화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따님이 결혼 안 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딸에게도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바라는 결혼을 당신이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딸은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날이 저한테는 족쇄가 될 것 같아요. 이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시계 속도를 인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속도를 늦추기로 했고, 딸은 언젠가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어머니와 상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결국 문제는 결혼 여부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심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심리학에서는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선택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성이 존중될 때 결혼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반대로 외부 압력이 강하면
심리적 반발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결혼을 강하게 권할수록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이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유를 지키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기억해야 할 건 사랑과 간섭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와, 내 마음이 불안해서 하는 말이야. 는 자식이 느끼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부모 행동 가이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마음을 먼저 들어주기입니다. 왜 결혼 안 하니? 대신에 요즘 내 마음은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질문의 방향이 바뀌면 대화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둘째, 결혼을 목표가 아닌 선택으로 존중하기입니다. 목표는 반드시 이뤄야지만 선택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자식은 오히려 더 열린 마음이 됩니다. 셋째, 작은 독립부터 돕기입니다. 경제적 독립, 생활 습관의 독립이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집안 살림을 스스로 하게 하거나 재정 관리를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넷째, 건강한 관계 모델 보여주기입니다.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갈등과 무시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 결혼을 회피하게 됩니다. 다섯째,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내 친구는 벌써 애가 둘이래. 이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을 건드리고 대화를 끊게 만듭니다. 결혼은 인생의 한 챕터일 뿐 전체 책의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의 바람과 자식의 선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건 지금까지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단지 조금 다른 방법을 써볼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결혼 얘기를 멈추고 자식의 현재를 인정해 주세요. 그 단순한 변화가 훗날 결혼이라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은 당신의 노후와 가족의 행복을 함께 고민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